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러시아 발레, 더 정확하게는 소련의 발레 황금시대와 볼트입니다. 두 발레는 모두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 맞춰 창작되었습니다. 혹시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1906년에 태어난 쇼스타코비치는 1975년 사망할 때까지 공산주의 소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1925년 첫 번째 교향곡을 창작한 이래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달을 뜻하는 10월이라는 부제의 제2교향곡, 레닌그라드라는 부제가 붙은, 그러니까 1941년, 42년 독일군에게 봉쇄당해 100만 명이 희생당했던 도시 레닌그라드의 영웅적 투쟁을 그린 제7교향곡 등 모두 15편의 교향곡을 작곡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탓에 쇼스타코비치는 국가, 민족, 혁명에 대한 주제, 강렬한 파토스로 가득한 전통적인 대편성 악곡의 작곡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동시대의 전위음악적 실험에 관심이 많은 현대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내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 그러한 경향을 드러냈는데요. 재즈와 같이 비전통적인 장르를 끌어들이기도 하였고 영화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쇼스타코비치는 예술적 자의식이 충만한 음악가였습니다만, 동시에 소련 당국이 요구하는 음악을 작곡하며 세속적인 성공도 놓치지 않았지요. 레닌그라드 음악원의 교수로 봉직하였을 뿐 아니라 소련 당국이 수여하는 스탈린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시기 소련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이 혁명 이념을 인민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그가 이에 응하여 사회적 명예를 누렸다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쇼스타코비치는 소련의 어용 예술가로 치우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예술가로서의 소신을 지키다 소련 당국에 의해 숙청되거나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숱한 동시대 예술가들의 이름을 떠올려 본다면 그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쇼스타코비치의 생애와 음악에 존재하는 이 두 극단의 갈등, 즉 순수한 음악적 세계를 향한 내적 자의식과 국가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 절묘하게 결합된 결실들 중 하나가 바로 그의 발레곡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쇼스타코비치는 음악과 극무대를 연결시키는 것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시기에 다수의 오페라와 발레곡을 작곡했지요. 1929년에 작곡된 쇼스타코비치의 첫 번째 발레곡 황금시대와 1931년에 작곡된 두 번째 발레곡 볼트에는 이 시기 그가 추구했던 음악적 경향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훗날 소련 당국에 의해 이들 발레가 형식주의라고 비난받으며 상영 금지된 데에는 음악적 난해함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발레 황금시대와 볼트가 기획된 것은 애초에 소련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죠. 발레 황금시대와 볼트 모두 그 음악보다 발레의 대본이라 할 수 있는 리브레토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황금시대의 리브레토는 소련 국립극장위원회가 주최한 현대 소비에트 발레를 위한 리브레토 공모전의 당선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공모전에서 요구된 리브레토의 필수 조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작품의 주제가 현대 소비에트의 삶과 사회주의 건설을 담아야 하며 작품 안에는 반드시 시위, 전투 등과 같은 대중의 움직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도 몹시 낯설죠? 이게 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인 발레에 적합한 내용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자, 드디어 혁명 발레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혁명 발레란 러시아 혁명의 이념을 반영하는 발레 작품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직접적으로 혁명을 표현하거나 혹은 관객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정치 참여적인 발레를 말합니다. 당시 혁명의 결과로 성립된 소비에트 연방은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정립해야 했으며 혁명 전의 구태의연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인민들, 그 다수가 프롤레타리아 계층인 그들을 소비에트 전체주의에 적합한 호모 소비에티쿠스로 개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는데 발레 예술의 그러한 요구를 관철시킨 결과가 바로 혁명 발레였던 것이죠. 그 결과 혁명 발레는 내용적으로는 소비에트 정치 이념을 구현하되 형식적으로는 고전 발레의 동작 대신 신체를 전체 동작이나 개인의 의지에 복속시키는 판토마임, 집단 모형,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행위를 닮은 동작들을 가미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발레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소비에트 사회의 건설과 그 밝은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획일적인 정치 이념도 문제였으나 집단 체조를 형상화한 댄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동작들로 가득 찬 혁명 발레의 안무는 오래지 않아 무용으로서 그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럼 혁명 발레인 황금시대와 볼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발레 황금시대는 1931년 레닌그라드 오페라 발레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초연된 황금시대는 서구의 어느 자본주의 도시에 초대된 소련의 축구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황금시대는 그 도시에서 열린 산업 전시회를 지칭하는 건데요. 1막은 전시회를 축하하는 공연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곳에서 벌어진 파시스트 백인 선수와 흑인 선수 간의 권투시합에서 파시스트가 심판을 매수한 결과 크게 패배한 백인 선수가 오히려 승리자로 선언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2막은 파시스트들이 폭스트롯을 추고 있는 음악당에서 전개됩니다. 공연의 댄서인 디바는 그곳에 있던 소련 축구팀 주장을 마음에 들어하며 춤을 추자고 청하지만 주장은 이를 거부합니다. 한편 이를 눈여겨본 산업 전시회 국장은 세계의 모든 계급들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 디바와 소련 축구팀 주장이 함께 춤을 추게 할 계략을 세웁니다. 한편 디바가 나치를 위해 건배를 권하고 주장이 이를 거부하자 파시스트들이 그를 공격하여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3막에서는 소련 축구팀 주장의 주머니에 몰래 위조 지폐를 감춘 뒤 그를 체포하려 드는 도시 형사들의 질주, 소련 축구팀의 경기 등이 벌어지는 경기장의 모습 등이 차례로 전개된 뒤에 전시회 공연장에서 소련팀 주장의 옷을 입은 파시스트가 디바와 춤을 추며 평화로운 협력을 광고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때 서구 도시의 여성 콤소몰 당원이 춤을 추고 있는 자가 진짜 소련팀 주장이 아닌 가짜임을 폭로하자 관객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소련 축구팀은 단결의 춤을 추며 대단원을 내리죠. 초연 황금시대는 동시대 소비에트 비평가들에게 형식주의 발레라는 혹평과 함께 곧 상연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혁명 발레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요. 황금 만능주의, 퇴폐성, 불공정, 기만이 가득한 자본주의 사회와 건전하고 명료하며 진실한 소비에트 사회가 대립하는 가운데 소비에트의 젊은이들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던 콤소몰 당원들, 노동자들, 그리고 흑인 권투 선수처럼 차별받던 세력들이 연대하여 승리하게 되는 흐름은 혁명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황금시대는 1982년과 2006년에 각각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발레로 재탄생됩니다만 여기에서는 1982년의 버전, 그러니까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된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버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배경이 1920년대 중반 소련의 어느 연안 도시로 바뀌고 자본주의 사회와 소비에트 사회의 대립 대신 프롤레타리아 어부인 보리스가 이끄는 젊은 어부들과 네프만의 레스토랑인 황금시대의 손님들이 대립적인 세력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네프만이란 1920년대에 혁명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레닌 주도하에 공산주의 경제에 일시적인 약간의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한 건데요. 이러한 신경제 정책, 즉 네프 시기를 틈타 자본주의 정신에 물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부 보리스는 레스토랑 황금시대의 무용수인 리타와 사랑에 빠지는데 황금시대에 나타난 갱두목 야시카가 리타와 그 친구인 류시아를 지하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야시카가 리타에게, 류시아가 야시카에게 빠지는 애정의 삼각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야시카가 류시아를 죽이고 프롤레타리아 어부들이 야시카의 갱단을 몰아내어 마지막에는 보리스와 리타가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즉 사랑에 빠진 커플이 네프만의 흔적을 몰아내는 유쾌한 결말로 끝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버전은 네프만의 형상이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립하여 주제의식을 구현해야 할 긍정적 주인공들이 제대로 형상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고로비치의 황금시대는 완성도 높고 흥미로운 안무로 명성이 높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시대에서는 소비에트 인간형에 대립하는 자본주의 인간형이 사교춤을 통해 표현되는데요. 동시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탱고, 폭스트롯, 블랙버텀, 투스텝, 찰스턴 등이 차용되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빈센트 유먼스가 작곡한 T42의 선율에 맞춘 타이티 트로트와 같은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별도로 공연될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타이티 트롯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발레 볼트는 어떨까요? 여기서 볼트는 볼트 너트 할 때 그 볼트입니다. 발레의 내용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발레에서는 공장을 배경으로 한 노동자들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이 작품은 1931년 레닌그라드 오페라 발레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공장의 새로운 작업대가 가동되어 모두가 기뻐하며 작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작업반장 보리스가 일하지 않고 술에 취해 졸고 있던 련카 무리들을 발견하여 쫓아냅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련카는 공장 기계에 볼트를 넣어 기계를 고장내자고 친구들을 꼬드깁니다. 마침 곁을 지나가던 보리스가 이것을 듣고 말리지만 오히려 볼트로 얻어맞고는 쓰러집니다. 한편 노동자들이 모두 퇴근한 공장에서 련카 일행은 어린 고시카를 보내 기계에 볼트를 넣습니다. 때마침 보리스가 그를 발견하여 그 뒤를 쫓아가는데 도망간 고시카가 련카에게 이를 알리게 되고 그는 작업장을 잠가 보리스를 함정에 빠뜨리죠. 볼트로 인해 기계는 망가졌고 련카는 보리스가 범인이라고 밀고를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낀 고시카가 공장 노동자들 앞에서 진실을 밝힙니다. 고시카는 공산 소년 단원이 되고 마지막에는 노동자와 붉은 군대의 성대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트는 초연 직후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는 강렬하지만 소비에트 건설의 미래지향적 윤리적 긍정성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볼트는 집단적 노동의식과 전체주의적 인간관이 잘 드러난 전형적인 혁명 발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통일된 동작으로 체조하거나 작업대 위에서 함께 준비하고 작업이 끝나면 함께 흩어지는 등 삶의 구체적인 장면들은 모두 집단을 통해 표현됩니다. 또한 공장을 형상화한 무대 위에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설치되는데 노동자들은 이 기계를 모시는 사제들 마냥 기계를 중심으로 통일된 움직임을 보입니다. 기계는 노동자들이 신중히 다뤄야 하는 대상이자 작업의 중심이며 노동자들이 추구해야 될 단일 목표를 상징합니다. 또한 집단성에는 윤리성이 부여되는데 공장 노동자들이 함께 체조하는 첫 번째 장면에서 혼자 뒤처지는 인물이 결국 노동자들의 방해꾼으로 밝혀지는 전개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건전한 노동자 집단과 나쁜 노동자 개인이 대립을 이루는 가운데 개인의 개성에 대한 표현이 제한되는 대신 집단의 모습은 훨씬 더 선명하게 구현되는 것에서 드러나듯 볼트는 노동자 집단을 발레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볼트의 무대 구성, 의상은 집단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920년, 30년대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구축주의를 연상시킵니다. 예술을 통해 삶을 변혁시키려는 혁명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구축주의는 산업, 기계, 과학, 실용을 예술과 접목시키려 한 전위예술의 한 흐름입니다. 특히 순간이나 감성 대신 조직과 조형, 구성 등을 중심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비에트의 전체주의 집단주의 의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음악, 무대장치, 의상 등 전위적 요소들을 두루 갖춘 볼트는 주제 구현의 측면에서는 가장 프롤레타리아적 혁명 발레였음에도 불구하고 난해하다는 이유로 형식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초연 후 즉시 상연 금지되었지요. 그리고 2005년 새로운 볼트가 탄생하기 전까지 발레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쇼스타코비치의 황금시대와 볼트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백조의 호수와 같은 고전 발레를 진짜 발레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발레답지 않은 발레 혹은 정치 이념에 굴복한 어용예술로 부정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혁명 발레가 모든 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전 발레로부터 탈피하여 현대 발레로 나아가는 과정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저는 서선정이었습니다.